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채무 조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체 중 부동산 가압류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가 된 경우 빠르게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2개월 정도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무담보 채무를 보면 대출 원금은 6,800만원이고 연체이자는 200만원으로 총액은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상호금융에서 담보대출 1억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월 상환액은 90만원입니다. 재산은 아파트 시세가 2억 2천만원에 담보대출 1억 7천만원을 뺀 평가액 5천만원이 있습니다. 상담인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이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330만원이며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시저축은행이 상담인의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1개월 이상이 되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조치이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매 등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선순위 담보 채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채권사는 담보 채무를 일시변제 요구를 합니다. 일시변제를 하지 못하면 담보 채권사는 임의경매를 할 것입니다. 보통 담보 채권사가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거나 가압류 채권사의 채무를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체 중인 상황에서 당장 채권사에 변제를 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다른 채권사에서도 추가로 가압류를 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추심을 중단시킨 다음 가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체결 후 채권사와 협의하거나 우선 변제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협의만으로 해제해주지 않으며 우선 변제를 통해 가압류 채권사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 이 방법도 빠르게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 인가 결정 후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별도로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담보 채권사와 협의 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예상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차감한 5천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상담인은 2인 부양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배우자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에서 제외되며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330만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36만원을 차감한 약 94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94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3,169만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기에 개인 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60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5,040만원이 되며 청산 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 변제액이 약 5,642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9%입니다. 다음으로 2개월 연체 중에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7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5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에 이자율 인하를 보면 50% 이상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개인 회생과 다르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피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3인으로 생계비는 약 302만원입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28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채무액과 금리가 높기에 프리워크아웃의 최대 기간인 120개월로 진행을 하여도 월 변제액이 78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비가 삭감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월 약 78만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2,534만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9,334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변제액 부담은 개인 회생이 약 16만원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은 개인 회생 60개월, 프리워크아웃 120개월로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총 변제액도 프리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약 3,700만원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이유 외에도 채무 감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되었다고 담보채권사가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 금융권의 경우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면서 해제가 되지 않으면 담보금리를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통지를 하고 최악의 경우 임의경매까지 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최대한 빠르게 가압류 해제를 해야 하며 추가 가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